인사드리겠습니다.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김동욱입니다. 네. 일단 앞에 강의가 와 진짜 대단하시죠?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진짜 일단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아한데 많이 느끼셨어요? 알아서 그 교훈을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냥 재미로만 듣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재밌네, 뭐 그죠? 그지 마시고 찾으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강의 제목은요, 여기 보면 이제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인데 참 제가 보면서 어떻게 제목을 받아도 이런 걸 받아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사람도 수만큼 가치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떤 얘기 해볼까 생각하다가 일단은 회사가 제안하는 가치와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업에 좀 접목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그러면 저는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나 이런 걸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단어를 잠깐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이라는 단어는 가난. 여러분, 가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난? 여기 보면요, 기본적인 물질의 결핍이라 그러죠. 아주 초보적인, 아주 기본적인 물질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가난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물질도 결핍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요, 사실 생각조차도 우리가 되게 가난해지거든요. 그죠? 제가 제 어릴 적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흔한 학원이나 뭐 아니면 뭐 제 이따 제 가족 나오는데 제 가족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가족 사진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 6남매 중에 막내인데 한 명은 그저 벌써 이렇게 시집 가셔가지고 큰 누님은 없고 저를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단번벌 해가지고 머리가 왜 이렇게 단번벌 됐냐면 미용실 같은 데 안 가고 집에 자르니까 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근데 저는 제 옆에 형이 제일 큰 형이고 그 옆에 형이 작은 형인데 형들이 입던 교복을 물려 입고 제가 물려받아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교복도 물려받지. 교과서도 옛날에 이렇게, 교과서 한 몇 년마다 바뀌잖아요. 전 6년 전에 교과서도 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 항상.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교과서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안 그러면 공부 잘했을 텐데, 내용이 자꾸 다 바뀌니까, 앞뒤로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가난이라는 게 사실은요,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생각조차 바뀌기 때문에 가장 쉬운 대물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인데요. 이 사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창피하니까. 사진 아주 조그맣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17평 아파트 월세 살 때, 그 초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결혼 1주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월세에서 500만 원 월세 보증금 걸고 형님 누나들 5명이 100만 원씩 보태줘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때 그 집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어릴 때부터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애가 태어나고 했을 때 이 가난이 대물림 된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요, 사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들이 나오는데, 8살짜리 애하고 14살짜리 애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뭐, 애들 다 귀엽긴 하지만, 14살짜리 애들 말을 들으면 좀, 제가 어릴 때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좀 느낌이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과연 애들은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안 나왔어?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금수저, 흑수저?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금민이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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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어떤 말이야? 약간 금수저는 돈이 많고, 돈 많은 애들이고, 플렉스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흑수는 돈 없고 못 쓰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돈 하나도 없던 사람, 똑같은 옷을 여러 번 입고, 운이 나빠서 되게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 개념을 언제 알겠어? 어쩌다 살다 보니까. 웹툰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도덕 시간이었나? 금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렇게 한번 나왔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제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준석이는 어느 쪽인지 생각해본 적 있어? 저딱 보통 수저. 동수적 중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 그걸 느끼게 됐어? 집 봤을 때?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집이 어땠는데? 막 복층이었는데 완전 넓었어요 진짜. 완전 넓고 방도 많고 되게 비싼 집이었어요. 걔네 집 진짜 넓고 게임기도 뭐 다 있고 용돈 차이로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받기 시작했던부터 와 부럽다 이 생각 들고 잘 사는 친구들은 막 좋은 거 막 쓰고 그 좋은 게 뭐야, 예를 들어? 맥이나 디올 그런 거. 살면서 네. 돈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요.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네. 부족함?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스카이 집은 잘 살아? 네. 잘 살긴 잘 살아요. 왜 잘 살라고 생각해? 집이 있으니까. 스카이네 집은 잘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거? 잘 사는 거요. 왜? 그냥 내 집이니까. 네. 우리 석현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어릴 때 모습은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짠했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자체를 또 확장해서 얘기해보면 어떤 기회의 결여도 가난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보통 사람들은 1번, 2번의 어떤 기회들이 많이 그죠. 우리한테 없는 건데 또 하나의 가난은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내적 결핍. 가난 생각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기회가 와도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3번에 해당되지 않죠. 우리는 그걸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회사가 제안하는 가치와 비전을 이렇게 한눈에 제가 딱 그래프를 딱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전 하우스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싶은데, 뭐, 왜 보면 회사 뭐, 아무리 창업 이념, 기업 이념, 뭐, 비전, 뭐, 핵심 가치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사실 보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는데 딱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온 게 기업 이념입니다. 그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준다. 이 기업 이념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가 여러분들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창업 이념이죠. 창업 이념. 여기는 회사 창업을 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 가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가치를 회사도 추구하고 우리도 추구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ves는 이제 이게 아메이의 비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메이 비전 되게 간단하거든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함께 노력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핵심 가치는요. 그거죠. 비전 이후에, 그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 설립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를 이제 2세대 경영인들이 정한 거예요. 우리 창업자분의 자제분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갖다가 6가지로 용어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게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업인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뭐, 세상에는 되게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 기업들은, 저도 대우장도 다녀오고 있었지만,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존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저 딸을 데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메 여행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여행을 다녔고, 한 50군데 이상 갔다 온 것 같아요. 나라별로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제가 여행을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동유럽 쪽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폴란드라는 나라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대우자동차에 근무할 시절에 이제 아메를 제가 만났고, 아메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는 제가 대우자동차 연구소에서 자동차 개발을 했었는데,
폴란드라는 나라하고 영국에 워딩이라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FSO라는 국영 자동차 기업에 다 파견을 나가가지고 우리가 근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아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저는 파견 나가지 않고, 사실 파견만 나가도 혜택이 되게 많았거든요. 월급이 2번 나오고 또 충분히 여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제가 과감히 포기하고 항상 아메리 위해서 포기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후로는 회사 나왔는데 나중에 저를 통해서 그룹에서 후원되신 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연구소에 그거 파견 나간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아메리카 다단계 같은 피라미드 하는 그 또라이 한 명 있다고 소문이 났었대요. 연구소에. 그게 누군지 아냐 저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연구소에 또라이 소문 났은 거지. 제가 그 상에 나가지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그때 딸이 5학년인데 아빠가 옛날에 직업이 뭔지 알지? 대우자동차 연구원. 근데 아빠 지금 현재 직업 뭐야? 그랬더니 ABO. ABO. 근데 그랬죠. 야, ABO는 다들 몰라주니까 남들이 보기 멋있는 그런 거 할까? 뭐 현대자동차 연구원, 뭐 삼성 반도체 연구원 멋있잖아. 아빠 그런 거 다시 할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한 5초 동안. 그 뭐라 하냐면요. 아빠 왜 사업이 잘 안 돼? 좀 열심히 좀 하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 파운드스 다이몬드인가 뭔가 그걸 한 5년째, 7년째 하고 있다며. 그래서 별명이 화석 다이몬드라며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5학년짜리 딸도요. 아빠가 직장생활을 해가지고는요. 이런 보상을 누릴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멘은요.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기업 이념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부자의 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창업 이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회사, 이게 사실, 이 창업 이념 회사와 창업을 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가는 공동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들지 않아요? 제가 다녔던 대우자동차는 창업 이념이 뭐냐면요. 창조, 멋있는 말이죠. 도전, 괜찮아요? 희생. 희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사가 희생됐는데,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솔직히. 근데 이 네 가지 안에는 정말 우리 가슴을 따뜻하기도 하지만, 이 사업의 모든 가치가 다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떤 가치들은 제가 해보니까 가치들은요,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좋은 것이 진짜 가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유로는 우리가 그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유롭지 않잖아, 처음에 그죠? 일단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잖아. 아까 우리 용대사님이 팀앱을 통해 가지고 여기 오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주셨는데 많은 난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쨌든 해야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가족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과 정말 시간 더 많이 못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장의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나중에 희망 고문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금방 또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돈을 더 쓰는 듯한 느낌?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쓸 텐데 너 차비를 쓰고 누구 만나고 이런 경비가 더 들어가면서 돈 더 쓰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처럼 오래 되다 보면 저는 처음에 이 느낌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와닿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나중에 우리 얻어지는 거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자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건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 또 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근데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친구도 있는데, 나한테 자유가 없어. 구속되어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왜 죄지으신 분들을 교도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구속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그죠? 자유. 우리가 여행을 했다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여행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걷고 말하고 먹고 놀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벗어남의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난다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가 구속되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자유롭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요, 약간의 사업가로서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비행기는 관제탑과 수많은 교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가로서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업가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좀 명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족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일할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부부가 같이 보상을 받잖아요. 뭐 남편이 혼자 하든 부인이 혼자 하든 같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의미는요, 일단 자녀로서 부모님한테 좀 든든한 어떤,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가 좀 든든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그죠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딸을 이제 키우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옛날에 제가 학교 내는 돈을 공납금이라 불렀거든요. 공납금. 인식이 다 나오는데 공납금을 제때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늦게 가져가고 마지막 시간에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렇게 세우고 공납금 언제 낼 거야 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창피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저한테는 그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를 키운 동안요, 저는 항상 그 학교에 내야 될 돈 있잖아요. 그죠? 뭐 내는 돈 있으면 항상 제가 먼저 물어봐요. 언제 그 통지서 오냐.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들어가도 뭐 우리가 내는 돈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항상 먼저 물어보고 제가 제일 1등을 내거든요. 내라 소리도 안 해도 제가 1등 내요. 그거는 뭐냐면 저만의 만족이야. 모르겠어요. 뭐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의 만족. 저는 그냥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냥 개인 좋아요. 제가 통지서 딱 오면요. 제가 그래요. 통지서 왔네. 너무 좋다. 뭐 이래요. 제가. 우리 반전사님은 뭐 저 사람 왜 저러나 싶겠죠. 그럼 제가 또 옛날 얘기 하기 시작하면 됐다고 그래요. 됐다. 알았다고. 그래서 저는요, 뭐 저희 부모님 저한테 뭐 한 번도 저한테 뭐 우가 뭐 먹고 싶니? 너 어디 가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물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요, 제 자녀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도 물어보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거, 돈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너무 솔직히 제 스스로 그래요. 자랑스러워 사실. 그리고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런 부모가 됐어. 난 어릴 적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녀한테 할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우리 딸은 이제 미국에 교환학생을 나갔는데 뭐 사실 제가 그러겠죠. 보통 얘가 뭐 없는 이렇게 부담된 상황에서 보냈으면 이게 얼마짜리 기숙비, 기숙사 비용에다 뭐 생활비에다 뭐 돈이 얼마인데 막 뭐라 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정말 많은 좋은 경험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험하고 오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됐다는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아메이가 나한테 주는 가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든든한 자녀로서의 모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연료해지시고 하는 그런 시기에 되다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봤을 때 내가 정말 든든한 자녀인 모습인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장인 장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우리 와이프는 되게 장모님은 다 이렇게 부모님은 잘해요. 되게 잘해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하거든요. 항상 돈도 송금하지 않고 손맛을 느끼게끔 항상 이렇게 직접 갖다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항상 많이 아프셨거든요. 아프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험도 하나 못 들어놨는데 어떡하냐라고 우리 반전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반전사님이 엄마 내가 보험이잖아. 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다 자녀가 봤을 때 성공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갈 수가 안 계시지만 제가 항상 아쉬운 거 그거죠. 뭐 그동안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셔서 뭐 못 누리고 가셔가지고 아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부모님도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뭐 이 생각도 해봐요 가끔. 제가 반전사람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 오늘 들으셨나 모르겠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젠가 안 계실 때 우리 모습 봤을 때 정말 든든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업가끼리 우리가 가족처럼 그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도와가면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친구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희망에 대한 부분도요. 칸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죠. 희망, 그죠? 행복의 조건 3가지 얘기할 때
희망을 꼭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저는 아닌가라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조건이 세 가지 있죠. 뭐죠? 뭐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있고 시간의 자유가 있고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세 가지가 부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뭘 넣고 호프리치. 그러니까 희망이 많은 사람도 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초점을 딱 맞추면요.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한테 사실 극복해야 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지만 내가 미래에 초점을 맞추시면 내가 어려움은 극복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은 제가 보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품은 사업가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희망을 품은 사업가들은요. 좀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초창기 사업을 할 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많은 그룹들 섞여서 사업을 할 때니까 한 에메랄드 사장님이 제가 그때 강서의 가양동이라는 곳에 이제 뭐 매장이 있고 강의장이 있었는데 그리 막 다니고 있을 때 그 에메랄드 사장님 저보고 그랬거든요. 사장님은 성공하시겠네. 그러니까 제 스폰서도 아니고 형제그룹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에메랄드 분인데 같이 미팅하는 분이었어요. 사장님은 성공하시겠네. 맨날 웃고 다니니까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요, 내가 좀 더 희망을 가진 모습이라면 좀 밝은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마음에 하루에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가 IMF도 겪어봤고 2006년도 금융위기도 겪어봤잖아요. 또 코로나도 겪어봤고 다 사업에다마다 다 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에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보상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다 겪었지만 저는 특히나 이 사업을 통해서 자산 수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생 수입이 어떤 건지, 얼마나 매달 나온 돈이 나한테 큰 의미를 주는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아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는요, 항상 보상의 함수거든요. 내가 사실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는 그게 얼마나 크게 느끼냐는 사실 내가 받는 보상이 어떠냐는 거죠.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받고 있냐는 거죠. 그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이 가난에 상속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 기회를 만났을 때 가슴이 막 뛰었던 것 같아요. 왜? 이 보상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또 물려지잖아요, 자녀한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 외에도 우리한테는요, 또 다른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제품 우리가 쓰고, 먹고, 제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49이잖아요. 지난 당분간 49이에요. 당분간 49이었고 앞으로 49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좋은 제품 우리가 그죠?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강의를 듣잖아 우리가. 사실 어디 가도 우리가요 잘 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절대 안 알려주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신 건강에도 정말 좋은 강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 큰 보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우리한테 나이가 들면, 저는 젊을 때 물론 일은 하기 싫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일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결국 마돈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마돈나가 뭐냐? 마지막에 돈 내고 나오는 놈, 돈 내고 나오는 놈이 마돈나입니다. 우리 파트너를 데리고 어디 다닐 때 제가 마돈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If you're going to move ahead, you got to try some new things. And you look at all the types of businesses we tried, and then we found this one. And we got to work at this one to make it work too.
the intangible side of what we offer in the business. It's never just your right to be free, your right to do what you want to do. You have to carry with it the responsibility of doing it right. Children, keep it in the family. You're a family business. We're a family business. We're a business. I just think that's you can do it. No one can dream that big. No one can see that far. You are the hope. And for many people, you are the hope that they don't even know about yet. Just as you did not know until somebody came and talked to you. We have two types of rewards, you know. We have money rewards and we have pin awards. We have recognition awards. I don't know which is more important sometimes. Sometimes the idea of getting a pin and being recognized drives you more than more money does. We offer both. It's important. I hope you have that joy that comes only with watching others achieve. When I meet people, I say, what are you doing? I say, I'm the Amway guy. Oh, why are you an Amway? I say, I'm an Amway. I've been an Amway a long time. I believe in it. I like it. 네. 옳은 일을 위해서 오늘 또 노력하는 우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2세 경영을 이제 시작했고요. 자, 창업 이념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비전이죠. 헬핑 피플하는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 설립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 6가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6가지를 좀 잠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6가지 부분은 우리가 사업자로서 지켜가야 될 굉장히 빈스의 중요한 부분이고, 가이드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아메이만의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사실 그래서 공동 창업자가 우리가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설립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파트너는 다른 의미가 뭡니까? 동반자 이런 의미죠. 동반자. 그래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신뢰를 높여가지고 서로 돕는 이런 상생의 가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많이 그죠 참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스폰서다운 형제그룹 간의 어떤 팀워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에는 3P가 있다. 3가지 P로 시작한 단어를 하는 가 있다. 3P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쌍피보다 더 좋은 게 3P라고 들어보셨죠? 3P인데 첫 번째 P가 뭐냐면 이제 플랜이에요. 플랜. 플랜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있냐. 두 번째가 프로덕트. 제품이죠. 제품이 정말로 경쟁력 있는 제품 갖고 있냐. 세 번째가 이제 피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앞에 말했던 2가지 P는 거의 사업의 성공의 외적 환경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검증이 끝났죠. 아메이가 이미 검증 끝냈는데,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봤을 때는 세 번째인 내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그죠? 내적 이유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좋은 그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좋은 팀워크를 가진 그룹이다. 그래서 나는 과연 스폰서하고 행정그룹과 정말 좋은 팀워크를 우리가 맞춰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파트너십을 통한 파트너십 이사야만 가능한 우리 집단지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이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은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조직은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되어 소멸하고 말지만 적절한 리더십이 이들을 안내해준다면 보통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발현해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 여부는 각 조직이 초유기체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각계 약진하느냐에 달려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능력으로 성공한다. 따라서 집단이 초유기체를 형성하면 성공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제잘난 멋의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까지 망치는 존재가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은 집단 구성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조직을 떠나게 되면 마치 초유기체를 이룬 개미군락에서 떨어져 나간 개미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래 생존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집단 지성에 힘을 하는 개개인은 우리는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쳐 성공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네, 파트너십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정직과 신뢰죠. 그 아메이는 편법이나 빠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위치 시작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우리가 이 네트워크 자체가 휴먼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직과 신뢰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가치 존중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암에서 많이 배웠던 부분인데, 사람은 다 다른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매력을 우리가 존초중히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암에 맞게 듣고 제가 공부하면서 나는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나중에 우리 가훈을 정해야 되는데 뭐로 정할까 생각하다가 제 집 가훈을 정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했죠. 어떤 게 매력적인가 생각해 보니까 도깨비하고 귀신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깨비가 매력적입니까? 귀신이 매력적입니까? 귀신 피 질질질 입에 설리고 있어요, 이게. 그것보다는 도깨비는 뿔도 있고, 그죠? 도깨비 방망이도 있잖아.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각자의 개성을 우리가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중에 진짜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저는 냄비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불 확 올라갔다가 꺼지는 그게 냄비가 아니라 물이 불답게 각자의 고유의 특성을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특성 살려줄 수 있는 그 냄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서 냄비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행복을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 아까 이게 목표를 세우고 내가 달성하는 어떤 느낌 있죠. 그 경험해 주는 유능감이 있거든요. 내가 해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행복감을 준다. 그 성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잠깐 한번 볼게요.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스트레스를 맞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 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한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뇌는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뇌에서 동기와 감정을 느끼는데요. 거기서 불행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불안해지거나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은 뭘까요? 즐거움의 물질이 분비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 많은 상태가 불행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행복을 스트레스 호르몬은 분비가 되지 않고 즐거움의 물질, 즉 도파민만 분비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 그러한 느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 없는 즐거움을, 순수한 즐거움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하고요. 쾌락은 금방 즐거움이 식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만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중독이죠. 섹스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즉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우리한테 주죠. 아무런 고통 없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게 행복한 상태일까요? 행복은 찰나적인 쾌락이 아니고요. 보다 더 지속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신기하게도 스트레스 호르몬과
그리고 즐거움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도파민을 포함한 그러한 즐거움의 물질들이 분비될 때, 두 가지가 다 분비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산을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리고 무언가 내가 가치와 의미 있는 도전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마지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스트레스를 앞설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목표가 있고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목표가 있고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책임감이죠. 회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또 각자 개인의 또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더로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책임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율과 기업가 정신 마지막입니다. 자율과 기업가 정신은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너십을 가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진정한 오너십을 가지고 하는 분은 제가 봐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행동을 할 때 항상 내가 스스로 많이 행동하고 생각은 스폰서와 공유하면서 사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반대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모든 누굴 만난다고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스폰서 같이 해야 되고 생각은 자기 멋대로 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아메이 사업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메이 관계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 관계대인 분들. 아메이 관계자분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용태 회장님이 핑계를 쫙 만드셨는데 핑계가 많이 되는 사업자가 저는 아메이 관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내 사업으로 바라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유도 내가 원해서 오는 거죠. 스폰서의 눈치를 보고 파트너가 오니까 오고 그 마음으로 해서는 우리가 좀 성장이 좀 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라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정리하고 또 사업성도 해보고 뭐 2년, 3년, 5년 사업했는데 사업성을 못한다. 정말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오너십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아메이 비전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fe. 그래서 정말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사실 뭐 비전이라는 게 우리 다른 용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개인은 물론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방향과 사명, 이게 다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사업가로서 가져야 될 방향과 사명이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 돕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좀 굉장히 또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고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가치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우선순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결정하셔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봤더니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단 우리 살면서 너무 바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부적인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만 잘하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물론 저도 아메 하면서 뭐 다른 일이 많았겠죠.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오로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이런 보상을 누리는 거거든요. 저는 뭐 1년에 뭐 제가 뭐 사실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체질이 안 맞다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아메이 체질 잘 안 맞아요. 딱 1년에 13번만 맞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12번은 매달 14일 날 체질이 맞고 마지막 13번째는 연말에 보너스 나올 때는 조금 제 체질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뭐 쉬워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아메이에서 받는 보상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중요한 일과 안 좋은 중요한 일을 구분을 제가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음 영상 보시면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영상이 나오니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단위 중심보다는 일 단위 중심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큰 돌이 뭐냐? 한번 내 인생의 짱돌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Like you get bogged down in the thick of thin things. Well, that might be analogous to all these little, small things. Now, your job, you can't go above this. She's trying to make it so she can get them all in there on the assumption that by moving the other ones around, it makes more space. You didn't look at that third rock you put in there. That's employment, some key. That's called Service Community Church. Wow, it's good. You know, if it doesn't fit, force it. You can work out of a different paradigm altogether.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So I can use that bucket. That's what you're Anything, yeah. Well, then I'm going to put these in the bottom. And then for the lip pebble button. Planning, preparation, Spouse, spouse, vacation, employment, big opportunity, big opportunity. Important things in first, right? that's right. 네, 여기는 경영학과에서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면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잘게 잘 쪼개면 시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예요? 큰 돌부터 넣지 않으면 나머지 그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이 뭐 길진 않지만 우리의 꿈을 정말 일깨워주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아메의 정말로 진짜 가치를 잘 담고 있는 영상인데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왜 내가 이 사업을 했고 나는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를 잘 표현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